네, 오전 더불어민주당 오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대변인 홍익표입니다. 먼저 미쯔비시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법원은 고 박창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에 대해 8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양금덕 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1억 2천만 원 등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주 신일철 죽음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며 그 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때부터 예상되었던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어온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5년 넘게 이어져 온 재판이 승소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되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판이 이렇게 장기화된 배경에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분노를 느낍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 지배에 따른 강제징용 노동 착취는 명백히 잘못된 불법적 행위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못 박은 판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쓰비시 중공업이 미국과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미흡하게나마 사과와 보상의 뜻을 밝힌 바 있는 만큼 한국의 피해자들에게도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한이 계속되는 만큼 일본의 법적 책임도 우리 정부의 국가적 의무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개별 기업을 넘어 이제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과거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법적 배상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아베 정부와 일본 내 일부 정치 인사들이 이러한 판결을 빌미로 한일 관계에 대해 망언에 가까운 부정적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삼성바이오로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8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소요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용해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회계 분식을 통해 경영권 승계라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이로 인해 그 피해를 개인 투자자들인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인류 기업인 삼성에 바라는 국민적 요구는 이와 같이 시장 질서를 교란한 책임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에 나서주길 바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이 더 이상 이러한 삼성 측의 꼼수나 고의적 지연 등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호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판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 관련 내용입니다. 남과 북이 내일부터 북측 구간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합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한 지 7개월 만입니다. 공동조사는 우리 열차가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먼저 북한 개성에서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구간을 달린 뒤 다시 평양으로 돌아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동해선으로 이동하고 금강산에서 두만강을 잇는 동해선 구간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총 이동 구간은 2,600km에 달합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처럼 이번 공동조사를 계기로 어렵게 북한 지역을 달리게 된 우리 열차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서 더 나아가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평화철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남북 철도협력 사업은 남북 경협 사업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철도 현지 공동조사가 이번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이후에 본격적인 연결 사업과 추후 뒤따라 이어질 다양한 형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있어서 유엔의 대북 제재 면제 조치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대북 제재 완화 조치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도와 도로 연결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체육, 교류 사업 등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최근에 청와대 또는 정부 관련 불법 이메일과 해킹 관련 내용입니다. 일부 언론에 한미 간 이견을 적시한 국가안보실 사측 문건 보도가 있었는데 이어서 올 초에 대북 정책과 관련된 내부자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정부기관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반국가적 범죄 행태로 대단히 심각하고 범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번 해킹은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정부의 외교 정책을 교란하기 위한 특정 세력의 조직적 활동이 의심되는 만큼 검찰과 경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기 위한 반국가적, 불법적 가짜뉴스와 활동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